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마지막 일일 시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최고의 순간 오지 않았다 발언을 했죠. 증시에 대한 발언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증시에 대해서 내년에 충분히 더 갈 것이다 그런 발언을 했어요. 미국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그 메이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미국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뭔가 꺾일 만한 요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가격이에요. 가격이 너무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거의 뭐 증시를 움직이는 세력 같은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월가에서 내년 증시가 15%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가죠. 시장이 보통 종목이나 시장이나 그래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받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은 어떤 전 트럼프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또 시장이 그를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최고의 순간 오지 않았다. 충분히 최고점 더 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증시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언제 조정을 받을지가 상당히 큰 관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소한 1, 4분기 안에 한 번 정도 조정을 좀 제대로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한국도 좀 불안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고요. 상승 전환 후에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 그리고 추가 상승 양봉 마감. 최근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크게 꺾이지만 않으면 코스닥은 더 갈 것이다. 그동안 워낙 그 소외받는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조금 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피는 해외 증시, 미국 선물을 포함한 흐름입니다. 사실 뭐 해외 증시가 최고점을 또 돌파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 초반에 미국 선물이 좋았어요. 그래서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결국은 수급입니다. 수급이 좋지 못하면서 꺾였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해외 증시 때문에 좋았다가 중반 이후로는 수급 때문에 결국은 꺾이는 흐름이고요. 오늘 선물 쪽에서 어떤 그 흐름을 보면은 역시 뭐 청산을 하는 그 정도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꺾일 만한 그 정도 흐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약했죠. 지수가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요건이 마련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수급이 좋았고요. 제약업종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흐름이었었죠. 특이사항은 오늘 코스피는 약간의 혼조세 흐름이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계의 흐름을 보였다.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상황 자체로는 아직은 꺾일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강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고요. 그리고 상승 전환을 했어요. 중간에 상승 전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 그리고 또 추가 상승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마감을 했어요. 오늘 제약업종이 상당히 좋았죠. 제약업종이 최근에 흐름이 또 나오고 있어요. 제약은 더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대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뭐 지수가 가는 게 당연한 흐름이었었고요. 코스피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기관보다 훨씬 더 많이 매도했고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쭉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상당히 약하죠. 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인데요. 사실 초반에는 이 미국 선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중국 시장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라면은 최소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워낙 수급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미국 선물이 급등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결국은 지수가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은 어떤 수급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왔다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수급적으로 괜찮았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특히 선물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흐름이 괜찮았었죠. 그리고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코스피 쪽에 매수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자, 아직까지 흐름이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최근에 이 상황들을 보면은 여기서 갑자기 확 꺾여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버틸 가능성이 높고요. 특별하게 뭔가 악재가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꺾이겠지만은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수가 엄청나게 꺾인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안 좋아요. 금요일에 고점 찍고 지금 음봉 나오면서 곧바로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고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최근에 선물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날 뭐 23,000 계약 들어왔고 여기 위에서도 많이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뭐 심하게 꺾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역시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런 흐름만 좀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하면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 오늘 지수가 2197이죠. 2190을 이탈을 해서 회복을 하지 못하면은 그때는 조금 이제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90을 확실하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뭐 주변에서 움직인다든지 확실하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는 고점에서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최근 고점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고점은 뭐 살짝 더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폭등하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기도 또 어려운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고점에서 움직일 여기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여기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역시 어떤 흐름 자체는 조금 더 기다려야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서울반도체인데요. 삼성전자는 보유자는 홀딩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사실 뭐 반도체 시장 회복 기대감이 있는데요. 충분히 상승을 했어요. 다만 삼성전자도 역시 단기에 그냥 꺾일 흐름은 아니고요. 조금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서울반도체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특허 소송 승소 등의 소식이 있었고요. 사실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움직임 자체는 괜찮았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는 많이 갔죠. 이게 뭐 역사상 최고가 근처에 갔고요. 역사상 최고가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폭등한다는 게 아니고요. 역시 고점에서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확 빠질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빠지더라도 뭐 한 53,000원 정도까지 일단 빠질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 오면 다시 한번 또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그 정도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홀딩 했다가 조금 더 위로 가거나 꺾이면 매도하면 되는데요. 없는 분들은 괜히 그냥 접근하지 마십시오. 고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뭐 매수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흐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자는 것이죠. 확률적으로 수익보다는 손실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반도체인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수급적으로도 이제 좀 기관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신 분은 좀 더 홀딩 했다가 매도하자는 말씀 드렸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받으면 접근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이 종목은 지수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사실 뭐 2018년 이때는 좀 지수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움직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면은 반등을 해요. 충분히 반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뭐 물량 매집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거든요. 최근에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번 좀 쳐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2만원 정도까지는 지수가 진짜 엄청나게 꺾이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더 반등할 수 있으니까 조정 받을 데 없는 분들이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꺾였는데 계속 꺾이는데 홀딩 하자는 건 아니고요. 손절가라든지 매도가는 정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그런데 뭐 가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보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료연 매매 결과인데요. 뭐 개별주 매매 지속하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좋았었고요. 새해에는 아마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어떤 사이클이나 컨디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집중력도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별주 위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자, 내일장 전망입니다. 자, 이제 1월 2일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1월 2일에 이제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지수는 고점 혼조세나 소폭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꺾이는 흐름보다는 역시 고점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1월 중순, 뭐 빠르면 1월 10일, 그리고 아니면 1월 15일, 이 정도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 흐름이라고 한다고 하면 위보다는 아래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꺾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응 전략은 현물은 모멘텀 있는 종목 위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파생은 장중에는 단타하세요. 빠지면은 당분간은 매수, 그리고 너무 또 심하게 올라갔다 하면은 매도. 그런데 매도했을 경우에는 좀 끌고 가보셔도 되는데요. 역시 장중에 단타가 일단은 당분간은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매수했을 경우에는 장중에 단타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은 일단 고점 혼조세 정도 예상되니까 그 박스권에서 어떤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19년도 오늘로써 모든 장이 끝났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도 힘든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왔는데요. 내년에도 뭐 그렇게 아주 밝은 전망은 아니지만 사실 현물이나 파생이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나 그런 여건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상황에 맞게 잘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일 시황 잘 들으시면서 이걸 참고해 가지고 잘 대응하신다면은 또 충분히 어떤 좋은 결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좋은 일들만 다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농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용 괜찮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2019년 12월 30일 2019년의 마지막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